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허태임이라고 합니다. 어, 음, 저- 저는 오늘 경북 봉화에서 올라왔어요. 경북 봉화에 있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라는 곳에서 사라져가는 우리 식물들을 보존하는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역에 내려서 대학로 잠깐 들러서 거기 아르코 미술관에 지금 보고 싶은 전시가 하나 있어서 보고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제가 사는 곳에는 신호등도 없어요. 전멸등은 있고. 근데 여기 오는 동안 너무 분주해서 모처럼 서울 와서 또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경직된 공간 모인 청중들보다 저를 가장 긴장시키는 게 제한된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준비해온 슬라이드가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잘 설 일도 없는데 모처럼 왔을 때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어떻게 다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배경사진은 지난 가을의 억새 모습이에요. 경남 합천에 있는 황매산이라는 곳에 찍었고요. 가을에 억새 보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작년 여름에 김영사라는 출판사에서 제 첫 책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을 저는 처음에 나의 초록 목록이라고 지었어요. 그게 녹색들의 나열도 아니고 앱스트랙트 리스트도 아니고 사실은 동사예요. 두 동사를 합친 말인데 풀초자의 기록할 녹자, 나무 목자의 기록할 녹자. 풀에 대한 기록이고 나무에 대한 기록. 결국 식물들의 이야기를 받아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 책 나오고 인터뷰했던 기자들도 다 비슷한 느낌을 받았나 봐요. 저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음, 여기 혹시 기자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기자분들 그 습성이 그 제목을 되게 자극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는 이 똑같은 내용으로 제목이 남자보다 식물, 식물 또라이 뭐 이렇게 네, 그 상처받은 그 경북 봉화에 제가 있는 수목원에서 창밖으로 바라본 지난 가을의 풍경이에요. 누워서 방바닥에서 보고 있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창문 열고 퍽퍽 찍었는데 그 작년 단풍이 참 예뻤어요. 작년에 잠깐 그 단풍 들 무렵에 일교차가 커서 근데 올해 단풍은 작년만 못하죠. 지난주 별스럽게 좀 그 온화했잖아요. 그쵸?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아는 한 그 생태 탐방 그룹이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재련소 환경 문제 많은 곳이죠. 에 갔다가 그 철 모르고 분 진달래 사진을 찍어 보내던데요. 그만큼 지난주 참 별스럽게 더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작년만 한 단풍을 좀 못 보고 있어요. 작년에 만난 단풍 중에서 정말 예뻤던 게 참느릅나무. 단풍색이 너무 우아해요. 느릅나무랑은 또 다른 색인데요. 이렇게 제가 그 식물 한 종 한 종을 만나고 다녀요. 그 일이 저한테는 호모사피엔스라는 한 종인 내가 어떤 특정 한 종, 나와 같은 한 종을 대면하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허테임이라는 한 개체가 식물 어느 한 종의 한 개체를 만나는 일입니다. 식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꽃이죠. 꽃 하면은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제가 이 질문 드리고도 너무 우문 같다 생각을 하는데 아름답잖아요. 편안함 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저도 그래서 참 꽃 좋아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꽃은 미선나무라고 하는 지구상에서는 남한의 어느 특정 지역에만 사는 희귀 식물이고 우리 고유종이에요. 왼쪽에 하트 모양이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 선조들이 썼던 미선 부채를 닮았다고 해서 그래서 미선나무예요. 식목일쯤에 꽃이 핀데 꽃향기가 정말 좋아요. 이 나무가 다행히 지금은 많이 보존이 되고
또 많이 증식이 되고 키워져서 요즘은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내년 봄에 봉은사 시간 맞춰 가시면은 봉은사 법당 옆에 미선나무가 흐드러지게 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미선나무 꽃 피면은 그 향내를 덮을 정도로 사찰에 막 꽃향기가 진동을 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미선나무에 대해서도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5만 가지인데 7분 33초 남았어요. 빨리 넘기겠습니다. 작년 봄에 수목원에서 찍은 미선나무고요. 또 매화나무, 진달래 꽃도 있고요. 산수국도 있어요. 우리 수국에만 익숙하죠. 수국은 품종으로 개량한 원래 산수국이 가장자리에 저렇게 타글타글하게 모인 게 진짜 꽃이고 그 가운데 모인 게 가장자리에 좀 꽃잎처럼 예쁜 게 가짜꽃이에요. 곤충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장식화로 있는 건데 사람들 눈엔 저게 예쁘게 보였겠죠. 그래서 품종으로 개량해서 장식화만 남겨놓은 게 우리가 만난 수국입니다. 수국은 일본에서 일찍이 품종이 개량돼서 일본처럼 같은 환경인 제주도에서 많이 심어 길렀고 제주도에는 덕분에 품종 그 수국으로 축제를 많이 하죠. 그럴 때 전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 산에 산수국이 저렇게 있는데 산수국 외면한 채 품종인 수국에 매달리는 게 어쩐지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즐겨 먹는 명이나물. 산마늘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늦여름에 해질 무렵에 찍었는데요. 막 백열등 다 그 딱 켠 것처럼 너무 예뻤어요. 이렇게 꽃들을 바라보면 꽃에는 우리가 눈이 머물잖아요. 근데 꽃 피는 시간 참 짧습니다. 꽃 지고 나서의 그 식물의 모습을 떠올리면요. 예를 들면 진달래, 개나리, 꽃 지고 나서의 모습. 익숙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꽃이 두드러지지 않는 식물에 대해서 그런데 저 친구도 꽃이 피나요? 그쵸. 다들 피죠. 지금 꽃 핀 풍경입니다. 좀 자세히 볼까요? 분홍색 말미잘처럼 생긴 게 암꽃, 그 밑에가 숫꽃. 열매를 맺으려면 암꽃이 있어야겠죠. 꽃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 생명 그 사람이란 한 종과 똑같습니다. 씨앗이 될 밑씨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궁과 같은 씨방이 밑씨를 싸고 있고 그 씨방을 꽃받침이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꽃잎은 부수적인 거죠. 그 밑씨에서 쭉 암술대를 타고 나서 암술이 빼꼼 바깥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보는 사진에서 말미잘처럼 그 찐분홍색 머리가 암술 머리입니다. 저기 숫꽃에 꽃가루가 닿아서 암술대를 타고 내려가서 밑씨에 만나 거기서 접합자가 되면은 열매가 되죠. 이렇게 개암나무입니다. 밤나무보다 밤열매보다 조금 못하다고 해서 개밤나무 부르던 게 개암나무인데 우리 개암나무는 좀 낯설지 몰라도 서양 개암나무는 익숙하실 거예요. 헤이즐넛. 그럼 밤나무 열매를 보면 밤꽃을 연상시키셔야 될 건데 어쩐지 밤꽃엔 좀 자신 있지 않으세요? 특유의 그 비릿한 그 포유류 그 정액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밤나무 숫꽃에 대한 익숙할 건데요. 그런데 밤을 열게 하는 건 암꽃이죠. 밤나무 암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친구가 이제 수정에 성공하고 열매가 되고 나면은 저 여린 그 꽃받침 녹색에 저 그 이파리 같은 애들이 그 밤 씨앗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무서운 돌기 가시로 변신해요. 그 저는 이 모성애에 이제 그 극치를 달하는 게 밤나무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때론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래서 어떤 꽃핀 한 시절을 보는 게 아니라 한 종의 전 생애를 계속 추적하고 관찰하는 일입니다. 제 3분 남았어요. 그 중에서 저는 앞서 그 사회자분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팽나무를 대학원 거의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팽나무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 조금 넘길게요. 팽나무는 제주도에 정말 많아요. 폭랑이라는 그 제주도 방언 들어보셨죠? 포구나무, 포구의 큰 팽나무한테 그 이렇게
배 정박할 때 썼다고 해서 포근나무 부르던 게 폭랑, 제주도 방언이 됐고, 3분 내려가니까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팽나무를 만난 일이었는데, 팽나무가 우영우 그 드라마 때문에 정말 유명해졌죠. 저한테도 그 나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고 나와서 뭘 어디 TV 나와서 뭘 얘기를 해달라 하는 거에 그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미 드라마를 통해서 팽나무가 얼마나 멋진 나무인지를 다 알게 됐는데 제가 할 말이 뭐가 있나 싶어서요. 다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팽나무의 꽃, 그리고 그 꽃이 어떻게 열매가 되고 씨앗은 어떤지. 어, 팽나무는 복숭아처럼 과육질이 있고 안에 씨앗, 딱딱한 그 복숭아 씨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쪼개면은 지금 그 씨앗 보이는 좌측 하단에 정말 진짜 씨앗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하얀 색깔 저 씨를 싸고 있는 걸 내과피라고 해요. 저 내과피가 보통의 식물들은 다 목질,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살구씨나 복숭아씨 떠올리면은 아마 쉽게 연상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팽나무는 어쩜 이가 지구에서 살아남으려고 저런 방법을 고안했는지 광물질이에요. 아라고나이트, 달팽이 껍질과 같은 성분.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듬해 봄에 그 광물질을 뜯고 저 새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경이롭죠. 이런 걸 쫓다 보면 결국은 지구에서 그 나라는 인간의 한 위치가 어디쯤인가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 한없이 또 겸손해지게 됩니다. 식물들도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종이 모여서 속이 모여서 과, 그럼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종속, 과목, 강문, 계. 특정 생물학적인 그 위치를 가져요. 이걸 이해하면은 결국은 지구상에 살아가는 동등한 한 종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가 하나,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지금은 우리 사피엔스만 남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유인원들을 떠올리면서 벚나무 속 하나를 테스트해 보면요. 봄에 쉽게 만나는 왕벚나무, 제가 시계 방향으로 설명드릴게요. 그 옆은 앵두나무, 그 아래 살구나무, 그 다음이 매화. 꽃이 비슷하다는 건 결국 그 꽃이 나아가는 게 열매로 가는 길이니까요. 열매도 비슷해요. 딱딱한 씨앗을 과육질이 둘러싸고 있죠. 근데 그 과육질을 벗기면은 어떤 그 실제 씨앗이 나오고 내과피라고 설명드렸던 그걸 쪼개면 정말 씨앗이 나오는데 이 내과피를 가진 벚나무 속 중에서 우리가 거의 매일 만나는 식물이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꽃은 앞서 봤던 벚나무 속 꽃들과 비슷하죠. 살구나 복숭아처럼 과육질 가지고 있는 것도 비슷하고 그걸 쪼개서 나온 내과피 그 안에 한 알의 씨앗이 우리가 먹는 아몬드입니다. 늘 평소 익숙하게 만났던 식물이지만 이렇게 좀 새롭게 보이죠. 커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커피는 꼭두선이과에 속하는 코페아 속 식물인데요. 과육질이 있고 그 안에 씨앗을 우리는 로스팅해서 먹죠. 커피가 우리가 흔히 커피 품종 개량이 많이 돼서 먹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식물이 코페아 아라비카일 건데요. 원산지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은 커피로 이윤을 창출하는 곳은 따로 있죠. 과거에 제국주의 시대에 서양 열강들이 가져다가 신대륙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대량 작물을 그러면서 결국 그쪽에서 품종이 많이 만들어졌고 아몬드도 마찬가지죠. 아몬드의 원래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의 아프리카 서아시아 일부 국가인데 그게 지금은 최대 주산지가 캘리포니아가 된 것도 그런 식물학적인 역사 우리 인류사랑 같이 함께 할 겁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지났어요. 벌써 빨간색이면 지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한낱 실보다도 더 머리카락보다 가는다는 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같이 연결시켜 보면 쉽게 이해할 거고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현장에서 혹독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식물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그럼 시간이
넘은 관계로 저 다다음 연사자이신 아마 소재철 그 위원님께서 좀 해주시지 않을까. 넘길게요. 재밌는 거 많은데 제한된 시간. 그래요. 여기서 제가 요거 한마디 하나만 하고 갈게요. 요즘에 그 식물을 향유하고 싶은 문화가 엄청 번지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반려식물과 정원 문화일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 안에서는 식물들이 지금의 그 꽃열풍은 정말 과잉 보호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연에서, 현장에서 지금 식물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종들이 참 많습니다. 그 문화를 누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러지 말자. 그 마음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이건 아니고요. 거기에 드리는 공만큼이나 자연에서 우리 식물들이 지금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 이야기들을 꾹꾹 눌렀다 보니 작년에 그 제 책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담겼어요. 근데 그 책이 제가 쓴 이 책이 총 3개의 챕터로 만들어져 있는데 결국 그 마지막 3부의 이야기를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1, 2부를 거쳐서 3부로 도착해 주세요 하고 쓴 내용인데 그 3부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불편합니다. 누군가는 제 책을 가지고 좀 비난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거기에 영풍재련소 이야기, 사라져간 자병산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과 같은 마음에서 모이셨을 것 같아서 장황한 이야기를 하려고 왔는데 시간이 부족하니 나중에 다들 모였을 때 질문해 주시면 그때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